이 정도면 일상로의 회복을 중단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늦은 걸까요? 보건복지부 취재하는 사회정책부 정태진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잠깐 아까 언급됐었지만 서울의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일상 회복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다시 방역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명확한 기준도 정부는 이전에 제시를 안 했었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오늘 방역당국이 위험도 평가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세계 영역 17개 평가 지표로 구성됐는데요. 네. 이 가운데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 5개가 핵심 지표인데 이를 근거로 위험도를 매우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등 5개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네. 다만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었을 경우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가 높음 이상일 경우 등에 한해서 긴급 평가를 해서 일상 회복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의 주간 위험도는 낮음 수준이었고 수도권도 중간이었기 때문에 일상 회복 중단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서울만 보자고요. 서울은 이미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은 적어도 여기서는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위험도 평가 지표가 나왔지만 어느 수준일 때 비상계획을 발동할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상계획 논의를 시작한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모호하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은 이미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긴 만큼 긴급 평가 기준에 일부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기자들이 서울만 비상계획이 발동될 수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뭐라고 답하던가요? 처음에는 별도로 비상계획 실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예상되자 굉장히 급하게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해서 시행할지는 세부적인 위험 요인들의 양상을 보며 판단할 문제라고 물러난 겁니다. 네. 결국 병상이 한계에 도달한 서울과 수도권만 비상계획을 실행할지 병상 여유가 있는 전국을 다 포괄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들어보니까 국민의 안전보다는 무슨 논란을 피하기 급급하다 이런 느낌마저 듭니다. 여하간 정부는 지금도 병상이나 의료 대응에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제도 보도했지만 일선 병원에서는 병실도 부족하고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어디가 맞는 겁니까? 네, 제가 취재차 여기저기 상급 병원에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선 병원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미 여러 차례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려진 터라서 더 확보할 병상이 없다.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매일 야근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표상으로도 지난 한 주 전국 병상 가동률은 56%로 전주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69.5%로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병상 여유가 있는 지방으로 이송하는 게 대안인데 아무리 상태가 호전한 환자라도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 환자들이죠. 네. 이송 과정에서 위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코로나에 걸리는 걸 우리가 미리 막을 수 없다면 그다음은 치료제, 약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에서도 곧 먹는 치료제가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식약처가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화이자도 미국 FDA에 먹는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연말쯤이면 국내외에서 먹는 치료제가 백신과 함께 코로나 상황을 잠재우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변이도 이제 끝나고 멈춰서 이 치료제로 난리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